사생아로 태어나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 중독, 출산, 아이의 죽음 등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오프라 윈프리를 구한 건 독서였고 그때마다 책에서 읽은 한 줄짜리 격언들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이고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가 10년에 걸쳐서 모아둔 그래서 그녀의 인생에 지침이 되어준 격언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전하는 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작은 책이 항상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혹은 토드백 안에 한결같이 들어앉아 독자가 어딜 가든 언제나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물건이 되길 기대한다. 자신이 너무 작은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삶에 낙이 없거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릴 때 이 책을 열어보길 바란다. 내가 인용고와 사랑에 빠져서 배운 사실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에 점차 형태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길을 용감하게 헤쳐나가려 할 때 자신을 위한 선물로 삶의 교훈이 담긴 이 작은 책을 만나기를 바란다. 다른 이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선사한 말을 음미하고 향유하는 동안 기분 좋게 탄성을 내지르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운을 북돋우고 영감을 얻을 필요가 있을 때면 언제라도 다시 펼칠 수 있는 책이 되어주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프라 윈프리가 아끼는 격언들이 담긴 내게 힘을 주는 말들이라는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언들이다 보니 짤막짤막 읽게 될 것 같네요.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성공과 용기. 신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아요. 노력만을 요구할 뿐이죠. 끊임없이 지속되는 유일한 것은 변화이고 유일한 죄악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취해야만 하죠. 성공의 공식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실패의 공식은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거예요. 성공의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그건 단지 준비와 노력, 그리고 실패로부터 얻는 배움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용기의 진정한 의미는 무릎이 후들거리고 심장이 두방망이질 칠 만큼 두렵더라도 한 발 앞으로 나서는 것이죠. 세상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발걸음일지라도 개의치 마세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담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우주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장대한 비전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삶을 계획하고 꿈꾸고 앞서 나가려는 의지만큼이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우주의 흐름과 기의 연결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모든 힘과 열정을 끌어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그러고 나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신보다 훨씬 커다란 힘 앞에 그 계획을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큰 꿈을 꾸세요. 엄청나게 큰 꿈을. 열심히 일하세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 겸손히 몸을 낮춘 채 기다리면 됩니다. 실패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표지판이에요. 우리 집 가훈은 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였어요.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과 마주치게 될 줄 알면서도 어떻게든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을 줄 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충분히 성공해 본 적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당신을 설득해서 자신감을 갖게 만들 수는 없죠. 그건 오직 성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감정이니까요. 내게 있어서 성공의 길은 엄청난 부귀영화나 명성을 얻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죠. 그것은 더 나아지기 위해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격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내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담대한 꿈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죠. 지혜와 자신감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만약 삶이 한바탕 신나게 뒹굴어 볼 만한 놀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하나 만들면 되죠. 기적은 때때로 그냥 일어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신념과 기지, 희망, 상상력, 그리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흘린 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무언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죠. 살면서 나는 확고한 결심이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져 버리니까요. 실패의 가장 위대한 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 결코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세상이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내 안에 뛰어난 자질이 죽게 될 거야.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 목소리가 메아리치죠. 단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에요. 인간에게는 모두 그 목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신이 주는 빛이니까요. 자신의 운명 안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가 있는 자만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일상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도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실패하세요. 다시 시도하면 되잖아요. 다음번에는 더 잘하면 되죠. 외줄타기를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닥에 떨어질 일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집이나 대인관계 혹은 일상에서 잡소문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긴 해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날걸요. 요점은 타인의 꿈을 짓밟는 데 시간을 허비하느니 각자의 꿈을 쌓아 올리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용기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용기예요. 당신이 아닌 당신의 열정이 일을 해나가게 하세요. 성공은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성공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아이들이나 부모님 혹은 친구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말이죠.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할까요? 그리고 만약 한다면 얼마나 자주 그것을 증명해 보일까요? 또 얼마나 자주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라고
스스로를 격려할까요? 우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면 되죠. 지상에서 보내는 인간의 삶에는 한계가 있고 그 삶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라는 듯이. 내가 믿는 가능성이란 침착하게 확신에 차서 능력을 발휘할 때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예요. 전에는 오직 한 가지 방면에서만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세상은 여러 방면에서 나를 원하고 있어요. 나는 직업에서도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길 잃은 고양이들에게 사랑 넘치는 집을 찾아주는 일도 하고 있죠. 사랑과 우정.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다가와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묻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를 기쁘게 하는데 훨씬 적극적이 되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미래에서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하고 나면 그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확장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비열함을 참아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권위를 그릇된 일에 헌신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에게는 더 나아질 능력과 의무가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이에요. 싸울 만한 가치가 있고 용감해질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죠. 2년 정도면 누군가를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해도 좋을지 파악하는데 충분히 긴 시간이죠. 내 이론에 따르면 무언가를 결정하도록 자신을 설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 결정은 하나마나예요. 더는 할 일 목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격분할 일도 없으며 이메일함도 비어있는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때까지도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은 것에 관한 추억뿐일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받는 건 양쪽에서 햇살을 받는 느낌과 같아요. 지금 사랑에 빠져 있다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 당신에게 일어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하찮고 가볍게 취급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당신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사랑을 하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지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더 많이 희생하게 되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부과한 가장 어렵고도 궁극적인 과제일지 모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는 말은 사랑이에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려면 같은 사람과 여러 번 사랑에 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이 형편없는 사람은
이성 관계에서도 형편없어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여성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성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친구란 모두가 문 밖으로 나갈 때 문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전적으로 돌봐주길 원한다면, 또 계속해서 당신의 욕구만 채워주길 바란다면 연애 같은 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 하지만 이라는 말에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쓰지 말라는 그 소설 써도 됩니다. 강아지도 입양하세요. 억압에는 저항을 해야죠. 예만 남기고 하지만는 걷어차 버리세요. 스스로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잘해나가는 것을 보면 더욱 기분이 안 좋아지죠. 만약 그가 저 여자는 도대체 자기가 뭔 줄 알고 저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어떻게 저 여자는 내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저렇게까지 잘해낼 수 있는 거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자는 도대체 자기가 뭔 줄 알고 저러는 거야? 라는 말은 한편으론 도대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죠. 잘 들어주다 보면 귀 기울이는 재능을 얻게 되죠. 친밀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와의 거리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통해 치유되길 바란다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평생 시간 낭비만 하고 있어 라는 그 속삭임부터 잠재우세요. 왜냐고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먼저 확신하지 못한다면 친구나 가족 혹은 배우자도 절대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줄 수 없거든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지만 제대로만 산다면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죠. 당신이 새벽 4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감사와 보답에 대한 격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이었습니다.